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그 자료집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자료집 다 읽어보고 오셨죠? 아니 보신 분 혹시 계신가요? 다 읽어보신 건가요? 여기 막 귤이 다 읽어봤어? 그냥 웃음으로 이게 긍정이야 부정이야? 저희가 자료집을 좀 많이 읽어봐 주시면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을 굳이 뭐 안 오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좀 잘 준비하실 수 있게 저희가 자료집을 오랜 기간의 노하우를 담아서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이렇게 바쁘신 토요일에 길도 많이 막히고 오늘 또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막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쁘신 일정을 저희가 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설문지들도 보고 계시지만 설문지로 보고 여러분들 다 저랑 영어 인터뷰도 했어요. 영어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온전히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얼굴 보면서 눈 맞추고 얘기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바쁜 토요일 날 여기까지 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와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뭐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사실 출국날 이렇게 늦어지면 정말 큰일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출국한 날도 지금처럼 맞게 와주시면 되시고요. 얼마 안 계시니까 제가 좀 앞앞이 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좀 3페이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은 목적이라고 해서 빈 공간이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기 혹시 채워온 친구가 있습니까? 혹시 자기 목적을 정관이 최고. 정관이 뭐라고 적었는지 큰 소리를 한번 해주세요. 이거죠. 멋있게. 그래? 아이 괜찮아. 마이크 대줄까? 괜찮아 진짜. 그럼 내가 읽어줄게. 그것도 그래? 자신있게. 불안서 아버님께서 그럼 대독을 해주십시오. 정말 부담 가지지 말고. 왜 정말아? 머리 쥐어뜯지 마. 대독. 네가 한번 보고. 네.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를 잘 하고 있는지 실생활에서 어느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궁금하기도 하고 자신 있는 과목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야,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제가 이때까지 또 있습니까, 아버님? 네. 계속 더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외국 친구들 이번에 만날 호스트 패밀리와 친해지고 싶고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아가며 특히 영어학원 원어민 선생님 고향인 아이다호에 대해서 알게 될 것 같아 서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줄로 이렇게 목적을 써온 친구는 정관이가 처음이어서 정관아 진짜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너무 고맙다. 제가 진짜 감동받았어요. 진짜 이렇게 멋진 목적을 적은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친구 또 뭐 적은 친구 있나요? 자신 있게? 없군요. 저는 다 저의 눈을 펴고 계십니다. 자, 혹시 부모님들께서는 더 안 적어오셨겠죠? 혹시 생각하셨던 목적을 좀 저희에게 말씀을 우리 태영이 아버님 한번 말씀해 줘 주시겠어요? 네. 영어에 대한 두려움 좀 없애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 없애고. 좋습니다. 우리 정관이 아버님은? 저 그렇습니다. 초등 1학년부터 영어학원을 다닌다고 해서 집에서는 한 번도 영어를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죠. 공부하기도 하고 또 중학교도 가니까 네네. 학원들이 다 끝났어요 지금. 그렇죠. 겨울방학 때는 놀아야 돼요. 네네. 졸업 선물도 내고 입학 선물도 내고. 너무 훌륭한 뜻을 가지시고 좋습니다. 우리 저기 창민이 어머니는 창민이 보내고 또 보내시는데 어떤 혹시 목적이 있으신지? 창민이를 보냈을 때 네. 너무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작고 작았다고 치면 네. 네. 또 영어를 좀 자신감 있게 네. 잘 좀 했으면 하면서 너무 감사한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또 지목을 할까봐 지금 긴장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예, 긴장 푸시고. 예,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 영어가 일단 제일 1번일 거고요. 부모님들께서는. 영어, 뭐, 다양한 경험. 그리고 우리 조모니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뭐 한국에 있으면 예,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호재구나. 그래, 호재. 좋습니다. 호재 때문에 같고요. 그렇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사실 영어를 쓸 일도 없고, 네, 그냥 정말 그냥 책으로만 배우고, 사실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잘해서 영어 공부들 많이 하고 했을 텐데, 그냥 점수 내기 위한 영어를 우리는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정관이가 했던 말이 진짜 너무 감동이었던 게, 이번 그 미국에서 4주 뭐 7주일 친구도 있지만 이렇게 캠프 기간을 보내고 오면 정말 내가 어느 정도 영어를 하고 있구나를 정말 많이 깨닫고 올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경민이 오면 경민이 어떤 좀 목적을 가지고 보시는지. 그럼 사는구나. 저렇게 잘생겼는데. 넓은 세상을 보고. 그래요. 경민아, 들었지? 왜 부끄러워? 야, 나 모델이 들어오는 줄 알았어. 그래요. 아마 다 분명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보내기로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러면서도 걱정이 정말 많이 되셨을 겁니다. 적은 비용도 아니고요. 저 먼 미국까지. 또 생명부지의 호스트 집에서 호스트랑 생활을 해야 된다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을까? 지금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나 미국 가서 생활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1도 없습니다. 혹시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걱정이 돼서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있나요? 뭐야? 그러면 그냥 지금 사실 우리 친구들은 별 생각이 없을 거고요. 그죠? 네, 우리 부모님들은 아마 하루하루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건가, 우리 아이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시다가 출국이 일주일이 남으면 아마 그것이 절정에 다르실 거고요. 그때 되면 과연 지금 환불을 요청하면 환불이 되나? 이런 고민이 드시다가 출국하는 전날 1월 7일 밤에는 잠이 아마 안 오실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실 텐데,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걱정들,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들 거의 대부분을 해소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제가 늘 말씀으로는 걱정 말고 맡겨만 주시면 정말 잘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가 저도 이제 되고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걱정이 되셨구나라는 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충분히 그걸 공감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목적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바쁘셔서 잘 못 읽어보시고 아직 못 적어보시고 그러셨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출발하는 날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꼭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앉으셔서 나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를 저 먼 미국까지 가게 하는 거다. 너 보내놓고 내가 편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서 우리 스스로에게 휴가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서 꼭 배우고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포부를 꼭 공유를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숙제입니다. 이 공간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목적을 꼭 적어서 출국하는 날까지 가지고 와주세요. 그럼 우리 인솔 선생님들께서 비행기에서 다 한 번씩 확인 드리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친구들 약속할 수 있지? 이제 대답이 없군요. 약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프로그램 개요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출국일과 도착일 시간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LA 팀도 있고요, IB 팀도 있고, 여기 학생 이름이 수민이, 수민이 올라와 주시고 편하신 데 앉아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민이. 자, 그럼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7주 학생도 있어서 2월 25일 날 들어오는 팀까지 있습니다. 근데 모두 공통적으로 1월 8일 수요일 날
저희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팅을 할 거고요. 미팅 시간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이날은 절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제가 그래서 절대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절대 늦으시면 안 됩니다. 2시 30분까지 꼭 와주셔야 되시고요. 요즘 내년에는 조금 간소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한참 그 트럼프 대통령 부임하고 나서 이 절차가 되게 까다로워졌었고요. 델타 항공, 저희가 이용하는 델타 항공이 그런 항공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속을 할 때 개별적으로 또 질문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질문, 승무원이 하는 질문이에요. 뭐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것도 물어볼 건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은 저희가 문자로 한번 보내드리고, 명찰 뒷면에 붙여서 준비를 할 수 있게 다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답을 못해서 못 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제 6시 30분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4시간 전에 모여서 그 수속을 진행을 할 거고요. 이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늦으시면 안 되시고요. 자,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이 있고 1여객터미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델타 항공은 제2여객터미널에서 수속을 하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여객터미널로 꼭 와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잘못 가셔서 1터미널로 가시면 1터미널에서 2터미널 오는데 차로 좋기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늦지 않으시게 꼭 잘 확인해서 와주시고요. 저희가 만나는 곳은 3층이 출발층인데 3층에 6번 게이트 앞에서 만날 겁니다. 6번 게이트라 하면 밖에 차도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1번, 2번부터 해서 쭉쭉쭉쭉 해서 8번까지 있습니다. 그 8번까지 중에 6번 안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으로 들어오시면 다행인 게 제2터미널은 굉장히 넓으세요. 저기 1터미널처럼 붐비지도 않고요. 한적한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사람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들어오시면 저희 캠프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을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 이제 공간이 있어서 충분히 대기하시면서 인도인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2시 30분까지만 꼭 와주시면 되시고요. 이날은 혹시 늦으실 경우에는 저희 여기 나와 있는 비상 안내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배정을 진행을 드릴 거고요. 델타는 저희가 그룹으로 수속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늦게 오셔도 이렇게 뒤에 붙인다든지 해서 진행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늦게 되면 연락을 주시고요. 자, 도착은 각자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날짜를 잘 확인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2월 3일 LA 투어, 2월 5일 IB 투어, 2월 25일 LA 7주 투어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LA팀은 공통적으로 오후 4시 15분 도착하게 되고요. IB 투어 팀은 4시 30분에 도착하게 되는데 짐을 찾고 나오는데 좋기 5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LA팀 같은 경우에 안녕하세요. 예, 학생 이름이 하지연. 지연이 어머니 예, 편하신 날 해주셔야죠. 지연이 네, 지연이 잘 도착했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LA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시 한 40분까지만 인천공항에 오셔가지고 대기를 해주고 계시면 아무 문제 없이 만나실 거고요. IB팀 같은 경우에는 한 5시 한 10분까지 혹은 뭐 5시 정도까지만 와주시면 아무 문제 없이 우리 아이들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혹시 뭐 지방에서 오셔서 조금 늦으시거나 이러시면 저희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만나실 때까지 저희가 잘 데리고 있다 인계를 드릴 거고요. 자, 출발 도착 관련해서 혹시라도 지방에 계시거나 멀리 계시고 그 휴가 내기가 어려우셔서 당일에 인천공항으로 못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인천공항 리무진, 김포공항까지는 픽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역에서 픽업 드리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으로까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픽업해서 수속하고 인천공항에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도착하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오시기 어려우시면 저희가 데리고 있다가 인천공항에서 리무진을 태워 보내드리거나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태워 보내드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만 그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가 또 이제 출발 일주일 전에 다 연락을 드릴 거라서 그때 뭐 말씀을 해주셔도 되시는데 보통 이제 예약은 좀 일찍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신 경우에는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좌석 배정은 저희가 최대한 붙여서 저희끼리 하고 있는데 항공사가 그거는 관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기는 친구 특히나 지훈이나 지원이 같이 친구끼리 가는 친구들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왜 떨어뜨렸냐고 저희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거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혹시 출발 도착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제가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를 펴볼게요. 6페이지를 펴서 제일 위에 역할 부분에 우리 누가 태욱이가 한번 읽어보자. 제일 두꺼운 글씨로 밑줄 쳐져 있는 부분만 읽어주세요. 학생 되어 있고 제일 위에 첫째 줄. 이거요. 스스로의 목적을 분명히 정확해야.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목적에 대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태영이 안 시킬 줄 알았지? 태영이 그 밑에 거. 모든 문제는 제일 먼저 이수 선생님과 반드시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지금 와 있는 친구들 집중해 주세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목적은 뭐 당연히 우리가 만들고 가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정말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게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기 우리 지금 선생님들 계시는데 이 선생님들하고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견딜 수 있는 고통은 없는 겁니다. 요만큼이라도 아프거나 요만큼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다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남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영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낯선 곳에 가기 때문에 물도 달라지고 환경도 달라지기 때문에 몸에 변화가 와요. 아, 예, 안녕하세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네, 계속하겠습니다. 어떤 면은 예, 들어오셨군요. 네, 편하신 대로 가서 앉아주시면 되시고 학생 이름만 좀. 최상훈. 성훈이 학생.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편하신 데 앉아주시면 되시고요. 자,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평소에 잘 가시던 화장실이 갑자기 안 가십니다. 하루 이틀이면 될 줄 알았는데 변기가 달라요. 제가 늘 힘주던 그곳이 아니에요. 그럼 계속 못 가요. 일주일을 못 갈 수가 있어. 태영아, 그러다 보면 내 배가 좀 불러와. 만삭이 되겠다. 근데 이거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면 돼요. 선생님들한테 참지 말고 얘기해야 돼요.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여자 선생님이니까 부끄러운 게 덜 하잖아요. 그죠? 남자 학생들도 참지 말고 그런 거 다 얘기하면 저희가 다 해결책을 드릴 거예요.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 99%는 현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걸 얘기를 안 해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데려갔던 준호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농구를 하다가 손가락이 삐었나 봐요. 그래서 인대가 살짝 늘어나서 부었는데 이 친구가 좀 등치가 좋은 친구라서 이게 그냥 육안으로 보면 이게 살찐 건지 분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가가지고 엄마한테는 아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찍어봤더니 인대가 늘어나서 온 거예요. 그 어머니가 나중에 전화 와서 아니 왜 그러냐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물론 저희가 늘 물어보고 정말 막 땅을 파는 심정으로 캐내거든요. 특히나 남학생들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뭐 오늘 어땠니 물어보면 이러고서 핸드폰 보고 이렇게 얘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그냥 네 이러고 말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캐내듯이 여쭤봐주고 하실 건데 그래도 얘기를 안 해주는 부분이 생겨버리면 저희가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꼭 얘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규리가 한번 읽어봐줄까? 뭐라고 했지? 항상 예의 바르고 문화인답게 행동합시다. 자, 목소리 크고 좋아요. 자,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호스트 부모님들이 어떤 친구가 오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으세요? 공부 잘하고 농구 잘하고 잘생기고 모델 같고 그런 친구가 오기를 바라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원하세요. 예의 바른 친구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고민이 되죠.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영어로 어떻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영어에는 뭐 존댓말도 없다고 그러던데 그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혹시 여기 나 지금 미국 가서 생활하는데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으냐 있나요? 친구들 중에? 저 자신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혹은 나 지금 막 생각만 해도 등에 땀이 흐릅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지 얘들아.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좀 함께 해줘. 자, 아무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영어 아주 잘 오셨습니다. 아주 귀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영어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 너무 쉽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3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만 알면은 영어로도 얼마든지 예의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들어와 주시고요. 네. 자리로 혹시 학생 이름이 교원인가요? 교원님. 아, 예, 교원님. 편하신 데 앉아주시면. 편하신 데 앉아주시면. 아, 이제 한 분만 더 오시면 되는군요. 아,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단어가 무엇이냐? 혹시 얘기할 수 있는 친구, 저희가 대답을 안 되겠습니다. 대답에 참여를 위해서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서 이렇게 상을 줄 수 있게. 저기 누구야? 나는 창윤아. 혹시 알아? 그 세 가지 단어 뭔지 알겠어? 지원이랑 지훈이 혹시 알아? 몰라? 경민이 혹시 알아? 몰라?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뭐냐? 자, thank you. excuse me도 가장 비슷한 거네. thank you, sorry, please. 요거 세 개 다 아시죠? 요거 세 개만 잘하면 영어로도 얼마든지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고요.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thank you. 고마우면 고맙다고 무조건 얘기하면 돼요. 뭐 해주면 고맙잖아요. 그럼 thank you 하면 돼요. 그리고 뭘 잘못했어요. 그럼 미안하다고 하면 돼요. sorry. 근데 우리 친구들이 진짜 동방예의지국에 와서 배려심도 많고 그런데 의외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말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누구랑 이렇게 부딪혀도 이거 그냥 지나가요. 그냥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please. 영어 사전 찾아보면 제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발 이런 의미가 이런 느끼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please는 영어권에서 매직 월드, 마법의 단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지도 please만 잘 쓰면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please, 뭐 필요한 게 있으면 please, 필요한 게 있으면 please 합니다. 거의 다 해주실 거예요. 뭐 근데 갑자기 한국 음식 먹다고 막 김치찌개 please 하면 김치찌개를 해주시진 않지만 웬만한 것들은 다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분들 영어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가서 영어에 대한 걱정도 팍 떨어도 되는 비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잘 보셨어요. 여러분들 저도 인소교사를 나갔었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로 구별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가 조금 더 많이 알고 누가 조금 덜 알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기 때 막 엄마 맘마 뭐 밥 줘 이러면 우리 아이가 천재인가 보다 이러시다가 나중에 커가지고 막 왜 제 방에 들어오세요? 프라이버시 침해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막 혈압 올라가고 그러시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언어예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거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영어를 매일 쓰는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갔어요.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디랭귀지라는 말 들어봤죠? 바디랭귀지를 경민이 가서 터지는데 이게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인식이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근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인랭귀지, 수화 개념으로 보면 이거보다 훌륭한 방법이 없어요. 배고프잖아요? 여러분들 배고프다 뭐예요? 헝그리잖아요. 헝그리 하면 다 알아요. 진짜. 그럼 음식이 필요해요. 뭐라고 해요? 푸드 플리즈 그러면 다 주실 거예요. 진짜 한번 가서 경험해보세요.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어서 머리가 아파요. 헤드 에이크 몰라도 상관없어요. 헤드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좀 들어온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지만 화장실이 못 가다가 갑자기 이게 문이 팍 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장실에 변기가 놀라겠죠. 막혔어요. 어떻게 할 거야? 정말 막혔어. 어떻게 할 거야? 당황스럽잖아.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제가 오랫동안 화장실을 못 가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는 바람에 변기가 막혔습니다를 영어로 유창하게 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가요 일단. 호스트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익숙해 어머니 아까 말씀하신 익숙해주미 하고선 손을 잡아. 데리고 와. 데리고 온 다음에 딱 가리키고 쏘리 하면 돼요. 진짜. 쏘리 하면 끝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물론 감정을 담아서 미안하잖아. 막아놨으니까. 쏘리 해야지. 웃으면서 쏘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영어 진짜 간단한 거예요. 단어만 알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하느냐? 학원에서 완벽한 문장을 만들어야만 니네가 점수를 받을 수 있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 지내는 동안에는 내가 아는 단어만 얘기해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그리고 잘하면
예의 바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를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께는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보시는 거는 거의 처음이시죠? 네, 거의 처음이죠. 그것도 미국까지, 저 먼 데까지 보내시는 건 처음일 건데, 우리 친구들을 좀 많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알지 못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가서 잘 지내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친구들을 믿고 좀 믿음의 응원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를 좀 많이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거 원데이 투데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해오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좀 대해야 잘 마무리 짓고 돌아올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좀 믿어주시고 또 우리 인솔 교사 선생님들께서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정말 희생정신으로 또 뭉친 훌륭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솔 선생님을 또 믿어주시면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의미 있는 4주 내지 7주를 보내고 돌아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7페이지에 보시면 바른생활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를 제가 지금 받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 제가 점점 물어보기가 무서워져요. 수민이 하고 있어. 수민이 이름 좀 꼭 적어놔 주세요. 자, 그러면 하고 있는 거는 그 언감생신 하고 있는 거 빼고 그럼 일거는 봤다. 일거는 봤다. 누구야 저기 수민이 뒤가 규원이 규원이 일거는 봤어. 훌륭합니다. 예. 나머지는 읽어보시다.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시간을 좀 잘 내서 이걸 읽어보면 특히나 우리 경민이 같이 큰 형아는 이거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당장 읽어보세요. 아침에 부모님께 굿모닝이라고 인사했나요? 식탁에 숟가락 젓가락 올려놨나요? 밥 먹고서는 땡큐라고 했나요? 학교 다녀서 엄마한테 먹을 때 뭐 이렇게 했나요? 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해본 적이 없는데 부끄러워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이거를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요 정도만 하면 그분들이 와 진짜 예의 바른 친구 같다 너무 좋다라고 아주 그냥 업고 다니실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영어로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벌써 막 머리에서 돌아서 잘 먹었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돌아가죠. 그냥 땡큐 하면 돼요. 땡큐. 땡큐 포더 밀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땡큐 하면 돼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자기가 먹은 그릇 싱크대에 갖다 놓잖아요. 떨어지실 거예요 진짜. 아니 옷이 되게 귀하네. 그럼 물 틀어가지고 헹구잖아요. 막 업고 다니실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거기 서가지고 설거지를 막 하고 저기 공부장 저건 어딨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설거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영어 인터뷰를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가장 빈번히 하는 실수가 못 알아들으면 what? 그래요. what? 제가 막 물어봤는데 what? 그래요. 그럼 what이 뭐야? 뭐예요 뭐? 어른이 뭐 했니? 그러지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가서 생활을 하면 호스트랑 막 와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 들릴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라고 묻고 싶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라고 하면 될까요? what? 뭐니까 what이잖아요. 뭐라고 하셨는 거니까 과거요. 뭐 do you는 안 하겠죠. did you 말하다. speak? say? speak 좀 이상하니까 say. 그래서 what did you say? 하면 너 지금 뭐라고 했어?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는 what did you say는 너 지금 뭐라고 했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지는 뉘앙스란 말이에요. what did you say는.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못 알아들었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sorry, I didn't understand 해도 되는데 didn't understand도 생각 안 나요. 그럼 sorry, slow, please. 끝이에요. 끝, 진짜. 그거보다 좋은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절대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안에 있는 단어를 하나 던지는 게 더 중요해요. 오케이, 알겠죠? 그것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다 여기 지금 밥 먹고 나면 집에서 설거지통에 다 갖다 놓고 그죠? 자고 일어난 자기 방 다 정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들.
동의를 아무도 안 하네요. 자기 방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땅에 막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깨끗하게 뭐 거기서 뭐 진공청소기하고 막 털고 막 모포를 각 잡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신발이 적어도 이렇게 찾지는 말아야 되니까 해놓고 자기가 잔 이유를 펴놓고 이거 남학생들만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여학생들 방에 제가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글인 줄 알았어요. 웰컴 투 더 정글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알았죠? 여러분들 자기 방이라고 생각하고 깨끗이 누가 들어와도 괜찮게 그렇게 해주고 밥 먹은 거 갖다 놓고 먹었을 때 고맙다고 하고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첫날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정신없이 보내고서 잠이 들었어요. 다음날 학교를 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해. 여러분들 미국은 아침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거의 다 아마 아침을 차려주실 건데 아침을 차려주지 않는 문화예요. 본인이 알아서 시리얼 꺼내먹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침에 차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침 먹으려고 내려왔어요. 부엌에 내려왔더니 어두워요 아직. 어둡고 이렇게 냉장고 소리 들릴 정도의 전막인데 저쪽에서 누가 내려오는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호스트 마음이 저쪽 끝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갑게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쳐질 거예요. 뒷걸음쳐지다가 부딪히면 냉장고에 부딪혀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귤에 뭐라고 그러면 돼? 하이, 굿모닝 그러면 돼. 굿모닝. 근데 여러분들이 굿모닝 하기 전에 먼저 하실 거예요. 굿모닝. 그러면 이제 왜 여러분이 굿모닝 못하는 줄 알아요? 그 뒤에 나올 말을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굿모닝 하고서 잘 잤니? 아침 먹었니?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못 알아들을까봐 걱정이 되는 건데 일단 신경 쓰지 마요. 먼저 굿모닝만 하면은 굿모닝에서 그런 거 뒤에는 예스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먹고 하면 돼요. 정말 그렇게 간단한 겁니다. 생활이.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른생활 체크리스트를 다 하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요것만 지키면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캠프 출발하는 날까지 잘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준비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쭉 잘 여러 번 적어 주시면 준비해 주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제가 큰 포인트에서만 좀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짐 가방은 23kg짜리 가방 2개까지 가능하십니다. 아이다호 팀은 아이다호 날씨가 겨울 날씨는 분명합니다. 근데 오늘 한국 날씨 정도세요, 사실. 이거보다 더 춥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이유인즉슨 바람이 안 붑니다. 바람이 안 불어서 춥다고 느끼지는 않는데 눈은 와요. 눈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외투를 준비를 해주시고 또 아이다호 팀은 스키복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가방이 하나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럼 2개를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는데 최대한 그 압축팩이라고 있죠?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잡아당겨서 말 수 있는 그런 압축팩을 이용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본인이 그 2개 가방을 다 케어가 돼야 됩니다. 인솔 선생님이 도와주시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트롤리에 올려서 다니는 것도 실제로 거의 불가능하세요. 그래서 한 개가 가능하면 한 개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짐이 더 필요한 친구는 2개까지. 사이즈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민 가방이 되든 작은 가방이 되든 상관이 없는데 23kg는 꼭 맞춰주셔야 되고요. 2개까지니까 46kg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각 하나씩 23kg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학교 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책가방은 꼭 준비를 해주시고 8페이지에 보시면 여분의 가방이라고 해서 비닐로 된 자크 달린 가방인데 마트 같은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이 가방을 준비를 해주시되 접은 상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용돈을 받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만수를 받았는데 막 돈을 풀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엄청 많이 삽니다. 예, 문이 안 닫혀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때 이 가방을 열어서 담고 어깨에 들고 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싣고 타면 되기 때문에 이 가방을 꼭 준비를 해주시고요. 필기도구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칼, 가위는 안 보내셔도 됩니다. 거기 다 있고요. 필통도 책가방에 넣지 말아주세요. 책가방에 넣으면 그걸 꺼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책가방에 넣지 말고 수화물에 다 넣어주시고요. 자료집, 공책 이런 거 챙겨 보내주시고 전자사전 필요 없습니다. 전자사전 없으신 분들은 안 사시면 되고요. 있으신 분도 보내주시지 않으셔도 되시는데 보내주셔도 상관없고요. 와이파이가 되면 저희가 걷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옷은 겨울 날씨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롱패딩이 됐든 숏패딩이 됐든 외투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안으로 겹쳐 입을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불과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불매 운동이 없었어요. 히트텍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그렇긴 하지만 내복을 준비를 해서 안으로 겹쳐 입게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옷은 일주일치를 빨래를 안 해도 입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하게 속옷과 양말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유인즉슨 이제 투어를 가게 되면 빨래를 저희가 하지 않기 때문에 투어 기간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옷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아이다운은 각 학교별로 스키를 꼭 타러 갈 겁니다. 스키 리조트가 정말 잘 돼 있어요. 정말 끝내주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스키를 못하는 친구들도 상관이 없어요. 비기너부터 아주 전문가 과정까지 딱 준비가 돼 있어서 가르쳐도 줄 거예요. 그래서 못 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시죠. 아, 이거 한번 스키 타려고 스키복을 사야 돼? 스키복이 엄청 비싼데 스키복은 대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다 다르다 보니까 대여를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머지 장비들은 다 가능하신데 꼭 스키복, 스키 장갑, 스키고글은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를 담을 수 있는 이런 손가방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방수가 되면 돼요. 꼭 스키복이 아니어도 돼요. 방수 기능이 있는 그런 기능성 바지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찾아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부담 없이 좀 저렴한 거, 제일 저렴한 걸로 준비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스키복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 잠옷이나 신발, 특히 신발은 방화날을 꼭 하나를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눈이 오기 때문에 바닥이 젖어 있어서 일반 운동화는 젖고요. 일부 학교에서는 일반 운동화를 신으면 밖에 나가서 놀기를 못합니다. 젖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딴 것보다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화날을 꼭 신어야만 나가서 쉬는 시간에 놀 수 있어서 방화날을 꼭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방화나 역시 너무 비싸고 그러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뭐 겨울에도 우리나라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겨울은 우리나라가 제일 춥습니다. 진짜.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충분히 쓰실 수 있으시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뭐 선크림, 찹스틱 이런 거 준비해 주시고 로션, 자기가 아토피가 있거나 특별한 그게 있으면 챙겨주시되 아니시면 그냥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수영복은 저희가 실내 수영장을 갈 수도 있고 투어 중간에 수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영복은 꼭 챙겨주시되 뭐 삼각형 이런 거 아니어도 되고요. 그냥 래시가드로 편하게 사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슬리퍼 뭐 챙겨주셔도 되시고 세면 도구는 칫솔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치약이랑 나머지 다 있습니다. 특히나 근데 여학생들 머리가 길어서 자기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위해 특별한 샴푸를 씁니다. 그런 거 챙겨주셔야 되시는데 꼭 잘 잠근 다음에 비닐로 여러 번 싸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샴푸가 터질 경우를 여러 번 봐서 가급적이면 안 보내주셔야 되시고요. 다만 수질이 조금 달라서 그쪽에 있는 펜틴, 똑같은 한국에 있는 펜틴인데도 쓰면 약간 뻑뻑한 느낌이 돼서 찰랑찰랑 머릿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수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해서 쓰면 되고요. 자, 디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들은 안 보내주셔도 되시고요. 디카 보냈는데 와이파이가 된다? 저희가 관리를 할 겁니다. 네, 핸드폰으로 요즘 사진 다 찍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안경 쓴 친구가 제가 좀 보이는데 안경 쓴 친구들은 꼭 두 벌을 챙겨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안경을 눈 체크하는 것도 비싸고요. 만드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안경이 정말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미국 가서 안경 장사를 할까 이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꼭 안경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책이나 게임기 이런 거 보내주신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도착하면 저희가 거둘 거고요. 의약품은 저희가 선생님들이 이제 상비약들을 다 챙겨 가실 건데 학교당 10명씩 이렇게 학생이 있다 보니까 앞이 돌아가면 감기약 같은 건 정말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약, 두통약, 복통, 이제 배 아플 때 먹는 약, 뭐 밴드 정도는 꼭 챙겨주시고 상자를 같이 챙기다 보면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상자는 버리시고 그 약 뒤에다가 매직이나 네임펜으로 몇 알씩 먹어야 되는지를 적어서 보내주시고 아이들에게 이런 약이 있고 이렇게 먹어야 된다를 꼭 얘기를 해주세요. 안 들을지도 모르지만 꼭 얘기를 해주시고 혹시 복용이 필요한 순간이면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걸 모르고 짐을 부모님이 다 싸주시면 애가 약이 있는지도 몰라요. 네, 나중에 그 약 모아가지고 막 장난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은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손목시계는 꼭 없어도 되고요. 혹시 스마트워치 타는 친구 있나요? 스마트워치 없고요. 넘어갈게요. 자, 아침에 혹시나 알람 없으면 못 일어나는 친구
못 일어나? 괜찮아. 지금 알람은 샌덤으로 준비를 해주시되 알람을 가방에 넣으실 때 배터리를 꼭 분리하고 넣으셔야 됩니다. 예, 계속 울리는 경우가 있어서 배터리로 분리를 해주시고요. 우산도 상비로 하나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선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이 아마 제일 걱정이 되실 텐데 홈스테이랑 직결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홈스테이는 참고로 배정이 완료된 다음에 현재 도착해서 배정이 완료된 다음에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아니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야 선물을 제가 준비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시고요. 호스트 거 대표적으로 하나, 선생님 담임 선생님 거 하나, 친구들 거 15개에서 20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으시고요. 예전에 일전에 저희가 많이 추천을 드렸던 게 뭐 하회탈도 많이 하시고 부채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숟가락 세트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숟가락 세트를 드려봤더니 이거 막 눈 가리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숟가락 세트는 좀 피해 주시고요. 예, 또 막 제가 아주 좋은 사이트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우린 전통 문양에 뭐 이런 거 아주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를 너무 비싼 걸 생각하지 마세요. 한 2, 3만 원대면 충분하고요. 제가 이런 거 알려드렸더니 막 나전칠기에 이렇게 열리는 막 보석함 이런 거 보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친구는 호롱불 세트를 2개를 들고 나타났어요. 지역 특산물이라면서 그러면 안 돼요. 들고 가기도 힘들고 어떤 분은 막 와인 도라지 와인 뭐 이런 거 들고 오시는데 와인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스틱 커피 타먹는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추천을 드렸어요. 그걸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프렌치 카페 이런 거, 프랑스의 풍미가 난다면서 좋아하시는데 요즘 가루 그 제품에 대해서 마약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규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배제하시고, 근데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국문화재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에 그냥 검색해 보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마치시고 뭐 인사동 잠깐 넘어가셔서 고르셔도 되는데 그냥 한국적인 거. 다만 가격은 한 2, 3만 원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호스트 부모님 거를 사셨으면 선생님 거는 똑같은 거 사시면 됩니다. 그 두 분이 모여서 너도 이거 봤어? 한국 이거밖에 없나?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 사시면 아무도 몰라요. 자, 똑같은 거 가지고. 그리고 또 걱정되시죠. 내가 이거 사준 건데 한국 사람은 맨날 이것만 사주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창민이가 보내는 건 창민이가 보내는 거고 창민이가 보내는 건 창민이가 보내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별개의 의미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친구들 선물은 먹는 게 짱이다. 마이쮸, 새콤달콤 이런 거 준비해 주시면 되십니다. 옛날에 저희가 필기구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색깔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처음 하는 학교들이 아니고 지금 횟수가 쌓이다 보니까 이거 선물해 했더니 다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다 이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겹칠 수가 있어서 애들 거는 그냥 먹는 게 정말 장땡입니다. 그래서 마이쮸 같은 거, 뭐 립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립밤도 부담이 되지 않는 거. 애들은 한 그냥 1,000원에서 2,000원 선이 제일 좋으세요. 애들은 그게 20개가 돼버리면 가격이 제법 되기 때문에 부담되실 수 있으니까 먹는 걸로 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15개만 준비했는데 같은 반에 20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그냥 15명만 골라서 주면 돼요. 나머지 5명은 미안하지만 혼자 배정된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커버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막 머리를 쥐어뜯지 마시고요. 전혀 문제될 거 없다는 거. 자, 부모님들께는 그리고 또 부탁을 드리는 게 홈스테이 선물은 꼭 좀 이렇게 한국 뭐 전통 문양을 나타낼 수 있거나 좀 그런 한복 같은 스타일이든 뭐든 하여간 그 작은 카드를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거기다가 감사하다고 거기다 또 막 여러 장문의 글을 쓰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Thank you 정도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오히려 그거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제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사진은 여기 나와 있는데 핸드폰을 저희가 걷다 보니까 요즘 핸드폰은 다 사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 준비를 해주셔도 되시고요. 프린트를 하거나 이러진 않으셔도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준비를 한 게 뭐 USB 드라이브에 담아주셔도 되시고요. 아니시면 우리 친구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하면 거기다 미리 올려놔 주세요. 그래서 그걸로 보여드려도 되고요. 막 집에 한 개밖에 없는 한 장밖에 없는 돌사진 보내셔놓고 두고 가고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름에 가고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윷놀이, 제기, 공기놀이 너무 좋은 도구입니다. 가져가세요. 어떤 집들은 호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기를 저희 애들보다 더 잘해요. 막 던지고 뒤집어받고 막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가서 한번 챌린지 해보고. 자, 그런 선물, 놀이기구를 준비해가면 뭐다? 우리 친구들이 영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명할 준비까지 해가면 딱 됩니다. 알겠죠? 자, 준비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 어머니. 네. 돌아올 때도 거기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립니다. 예, 거기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고요. 문제는 이제 호텔에서 할 때인데 거기서도 저희가 최대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저희가 어떻게든 방법을 취해서 특히나 어린 친구들은 집 사는 거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예, 어머니. 그 집가방 준비할 때요. 네. 스키복까지 들어갈 큰 사이즈로 준비해야 되나요? 스키 타는 때? 아니면 스키복을 입은 상태에서 뭐 그렇게 하셔도 되시고요. 예, 뭐 입고 가도 되고 그 스키복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준비를 해주셔도 되시고, 예, 그건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또 다르신 궁금하신 거? 네, 없으시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페이지, 13페이지에는 이제 용돈, 뭐 보험, 전화 관련된 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용돈은 주당 100달러씩 400불 4주는 7주는 700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가서 돈 쓸 일은 선물 사고 내가 사고 싶었던 거 사고 그리고 이제 액티비티 같은 거 갔을 때 음료수 사 먹거나 과자 사 먹거나 이거 말고는 없으세요. 나머지는 다 호스트 부모님들이 내주실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 뭐 경제관념이 있는 큰 친구들도 있겠지만 어린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이나 돈이 뭐 여러분 700불이면 80만 원 가까이에요. 돈 딱 주면은 갑자기 흥분이 되는 막 가슴 뛰면서 사고 싶었던 것들이 막 눈에 보인다. 아이 질러 막 만수르면 진짜 돈 뿌리고 다닌다 막. 근데 여러분들 200불이 넘어가면 저희가 일단 스탑 할 거예요. 스탑하고 부모님께 상의 드려서 모두가 다 오케이가 되면 다시 가서 살 거예요. 알겠죠? 꼭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내가 사고 싶은데 못 사겠다고 막 들어놓고 거기 바닥 닦고 있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될 거고요. 특히나 남학생들은 오락기, 아이패드 이런 거 실제로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기가 더 싸지 않기 때문에 손해보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여학생들은 화장품, 옷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돈을 준비를 해주실 때 저희가 권장드리는 금액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많은 분들이 7주는 잘 안 그러는데 4주는 막 800불씩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떤 친구까지 봤냐면 한 200불 정도 쓰고 나머지 600불을 한국에 가져와서 도착하자마자 환전해갖고 주문에 착착 넣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꿀꺽이죠. 근데 그렇게 뭐 하는 친구도 있는데 너무 많이 보내주시면 그렇지 못한 다른 친구들에게 좀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많이들 이렇게 막 간다고 그러면 할머니도 뭐 100불 주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많아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 용돈은 봉투 안에다가 금액을 넣어주시고 앞에 이름과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주신 다음에 들고 타는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 용돈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공항에서 돈을 걷지 않을 겁니다. 인솔교사가 들고 들어가는 돈의 액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해서 그날 당일 혹은 그 다음날 학교 등교해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오면 되고요. 용돈은 인솔 선생님들께서 관리를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출받은 용돈을 쓰고 영수증이나 잔돈은 본인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생활 중에 돈이 모자랄 것 같다. 그러면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현지에서 지급하고 부모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들어드릴 거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너무 과소비를 또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 보험은 저희가 여행자 보험을 들어가기 때문에 치과랑 안과만 커버가 안 되는데 일단 아프면 갈 겁니다. 아이다호에는 또 아주 좋은 게 친한 미국 분인데 한국을 너무 사랑하시는 치과 선생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그분 뭐 컨퍼런스 때문에 한국도 자주 오시고 그러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돼요. 그래서 치과 혹시 교정을 하고 있거나 뭐 어디가 아프거나 일을 빼야 되거나 가급적이면 가시기 전에 다 한번 점검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나머지는 아프면 갈 건데 감기로는 병원을 잘 안 가세요. 미국은 감기 걸리면 비타민 먹이고 물 마시고 재웁니다. 그게 제일 낫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일단 갈 거니까 얘기를 꼭 해야 된다 우리 선생님한테.
자, 전화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배정이 완료가 되면 여러분들께 제가 문자로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호스트 부모님께 전화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미국 사람 받을 게 걱정이 되시잖아요. 그럼 받으면 뭐라고 하지? 많이 고민되실 건데 실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헬로우 근데 하고 있으면 한국에서 전화 왔구나 하고 바꿔주실 거예요. 그 정도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요. 그냥 누구즈 mother 또는 father from Korea 정도만 하셔도 돼요. 실제로 어떤 경우도 있어요. 한국말로 거기 재호 있나요? 이런 거 저한테 바꿔주신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전혀 못 들으니까. 예, 그래서 전혀 마음의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전화 관련해서는 제가 딱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주, 특히 매일 하시는 거는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하시게 되면 우리 친구가 현지 생활을 온전히 만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는 권장 횟수는 주 2에서 3회 정도이고요. 또 한 번 하실 때 너무 길게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핸드폰을 직접 사용하시는 핸드폰이시기 때문에 통화는 한 20분 내외로 한 15분에서 많이 길게 하면 한 20분 정도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린 친구들 지금 가면 처음에 도착하자마자 엄마 목소리 들으면 눈물이 막 날 수도 있어요. 수빈이 괜찮을 것 같아? 엄마 전화 받고 막 울 것 같지 않아? 엄청 웁니다. 엄마 울고 막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엄마도 우시죠. 내가 지금 갈게요. 비행기표 알아볼게. 얼마나 걸리냐 막 이러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십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딱 3일만 저희에게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실제 3일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한데요. 최대한 일주일 정도만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잘 적응할 수 있고요. 실제로 재작년 1월에 제주도에서 갔을 때 근이라는 2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둘째 날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 날 학교에서까지도 문제가 없었는데 집에 갔더니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요만했어요. 근데 호스트가 키가 이만한 거예요. 이렇게 내려보는 거죠. 얘가 이렇게 보다가 겁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울기 시작해갖고는 근데 이 친구가 뭘 잘못했냐면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겁이 나니까 막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전화 오시고 뭐 당장 지금 가면 언제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일만 주시라고.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될게요? 오기 전에 오기 싫다고 울었어요. 기본적으로 눈물이 많은 친구였나 봐요. 오기 싫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엄마가 보고 싶거나 그러면 좀 믿고 선생님 말씀 잘 따라주시면 잘 적응할 수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보내시면 되는데 저희가 도착해서 걷어서 관리를 할 겁니다. 이유인즉슨 와이파이가 다 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거랑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면 깨똑도 해야 되죠. 웹툰도 봐야 되죠. 오빠들 소식도 접해야 되죠. 막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유튜브도 봐야 되죠. 그러면 도착해서 여러분들 제일 고비가 첫 3일인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시차 적응 때문에. 새벽부터 한두 시, 3시, 4시까지 뜬 눈으로 지낼 거예요. 그때 핸드폰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 시차도 적응해야 돼요. 그렇게 뜬 눈으로 지내다가 5, 6시 되면 잠이 와요. 그 잠들었다가 그러면 7시, 아침에 일찍 시작하니까 7시면 깨야 되거든요. 그럼 한두 시간 자고 나간 거예요. 첫 3일 정도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이 뭐 부모님한테만 연락드리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이다 보니까 자제력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 전화해갖고 야 이거 미국이야 자 한번 보여주고 야 뭐지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리고 카톡 같은 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깁니다. 어머니들 한참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는데 11시쯤 갑자기 엄마 점점이라고 딱 뜨고 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 그 두 단어에 갖은 상상을 다 하시게 될 거예요. 정말. 그냥 엄마 보내는데 와이파이 끊겨가지고 더 못 보내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거를 부득이한 오해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사진은 여러분 인솔 선생님들께서 학교에서 사진 정말 많이 찍어주실 거고요. 집에서는 호스트 부모님들이 많이 찍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는 거에는 걱정 안 해도 되고 투어 가면 다시 돌려줄 겁니다. 투어 가서는 얼마든지 사진 찍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투어 가는 차에서 핸드폰 다시 돌려줄 건데
그거 돌려주면은 여러분 뭐 한 줄 알아요? 공항에 딱 도착하자마자 와이파이 쫓아다녀요. 와이파이. 그 딱 커넥트가 되잖아요. 그때부터 말이 엎어져요. 그 옆에 있는 친구랑 카톡으로 얘기해요. 그죠? 그게 문화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없는 것도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게 좋을 거고요. 그래서 호텔에 갔을 때는 보이스톡도 하시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호텔에서도 저희가 다음날 일정을 위해서 10시에는 다시 걸을 거라는 거, 그거는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인터넷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그 호스트들이랑 인터넷도 써도 되고, 와이파이 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보고, BTS 오빠들도 보고, 뭐 이런 거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보지는 말란 얘기예요. 같이 이런 거 소개해 주려고 이렇게 훌륭한 오빠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라고 보여주고 이런 거 얼마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아이다호의 한 학교는 저희 유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BTS가 거기 신이에요. 그래서 이미 BTS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미 전도가 끝난 상황이에요. 더 전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 자. 다만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쓰는 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전기는 여러분들 110V이기 때문에 요즘 다이소 가면은 다이소에도 팔더라고요. 이렇게 일자로 된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쓰던 거 그거 검은 거 앞에 꼽는 거를 하나 내지 두 개만 준비해 주시면 현지 가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핸드폰은 어차피 저희 거둘 거기 때문에 실제 충전할 거는 거의 없으신데 여학생들 고데기가 필요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챙겨주셔야 되고요. 고데기를 가져가는 건 괜찮습니다만 전열기국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심해야 된다. 제가 데려갔던 미연이라고 고데기 하다가 깔고 앉아가고 여기 뒤에 두 줄 쟁겼다는데 제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막 양말 잘 바르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용돈, 뭐 보험, 전화, 핸드폰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아니에요. 체크카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자, 카드를 간혹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카드 사용이 실제로는 안 되세요. 거부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카드를 제출을 했을 때 너 이 사람 아니잖아. 그리고선 거부를 하는 점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는 실제로 보내주셔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우세요. 예. 그래서 차라리 돈이 부족한 경우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따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 네, 없으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7페이지. 17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은 공간이 있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쓰라는 의미죠. 여기 혹시 써온 친구 있나요? 정관이 혹시 썼니? 안 썼어? 썼어. 정관이는 꼭 여러분 이름 적어놔서 주셔가지고 현지 가서 맛있는 걸 꼭 사주세요. 야, 정관이 너 진짜 훌륭한 학생이구나. 또 있나요, 혹시? 없습니까? 네, 그렇죠. 자, 여기에는 뭘 쓰는 거냐? 자기소개를 적으면 돼요. 어렵게 쓸 게 없습니다. 그냥 나는 누구고, 나는 몇 살이고, 나는 지금 무슨 학교를 다니고 있고,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고, 우리 엄마는 뭐 하시고, 내 동생은 싸가지가 없고, 뭐 이런 것들. 나의 마음 몰라주고, 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합니다. 여기다 쓰면, 좋아하는 음식을 쓰면 나올 거예요.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호스트한테 보여줘야겠죠. 그냥 여기다가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여기가 배달 음식도 아니고, 보여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쓰면 나오는데 그렇다고 여기다가 김치찌개 먹고 싶습니다. 저것만 안 나오는 거 그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주 편한 말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거. 요것도 비행기에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9페이지 보시면 홈스테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아마 걱정되시는 부분이 홈스테이일 거예요. 홈스테이에서 과연 얘가 잘 얻어먹을 수 있을까? 밥은 잘 줄까? 과연 친절하게 잘 대해줄까? 괴롭히지는 않겠지? 또래도 있었으면 좋겠고 야간복무는 없었으면 좋겠고 있었으면 좋겠고 다양한 것들 아마 원하시는 것들이 많으실 거고 저희가 여쭤본 것도 있을 거고요. 혹시 여기 규리형은 제일 앞에 계시니까 어떤 홈스테이의 규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좋다고 느껴질 만한 홈스테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런 홈스테이 들어가면 좋겠다. 화목한 가정. 네.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태영이 아버님 혹시 뭐 이렇게 이런 홈스테이였으면 좋겠다. 화목한 가정. 네. 또래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그게 저희가 뭐 그냥 조건들이잖아요. 화목한 거는 제가 개런티를 드릴게요. 이게 아이다호라는 곳이 여러분들 많이 생소한 곳이잖아요.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다호를 찾아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강원도랑 연결을 시키세요. 거기 사실 감자는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완전 깡식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 자체가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이렇게 차로 타고 많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건 어디나 다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뭐 샌프란이나 뉴욕 같은 이런 번화한 데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면 이렇게 뭐가 없어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미국이 다 좀 그런 지역들이에요. 근데 아이다호는 정말 저도 직접 가보고 거기서 분들을 만나고 했지만 백인이 98%세요.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홈스테이에 흑인은 전혀 없습니다. 흑인은 전혀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흑인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이게 인종차별적인 부분이라 저희가 학교에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 흑인은 없다고 제가 개런티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화목한 거 정말 제가 아이다호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여기는 정말 사람 냄새 나는 곳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미국은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개인주의는 맞아요. 개인주의는 많지만 왜 그 미국 표현 중에 내 비즈니스에 신경 쓰지 마, none of your business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이 생긴 이유가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서로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이 생길 정도인 거예요. 그런 만큼 절대 개인적이지 않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권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3번을 권하잖아요. 먹어볼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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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먹어볼래? 아니 괜찮아 그러면 알았어 하고 가요. 두 번째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거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한 번만 물어봤다고 막 삐지고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나요? 다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럼 가서 생각해보니까 저 먹고 싶어요 하고 먹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거 막 부담스러워하고 망했다 이러고 있을 필요 없어요. 근데 정말 화목한 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원봉사세요, 자원봉사. 이분들이 경제적인 부귀영화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대우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아오고 나면은 선물 보내드려야 되고 싶어서 주소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실 분들은 정도로 좋은 분들이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홈스테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우리 창민이 갔던 집에 정말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창현이가 또 간다고 과연 잘 지낼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정말 예의 바른 오는 사람이 오기만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에 그냥 쏙 안기면서 예의 바르게만 행동해주면 어디에 들어가든 너무 좋을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홈스테이에서는 잘 지냅니다. 자 제가 문화 차이에서 오는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아침은 차려주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아침은 여러분들 시리얼 그냥 원하는 거 꺼내 먹으면 돼요. 근데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뭘 먹어야 될지 이걸 모를 거예요. 그냥 하나씩 조금씩 다 꺼내 먹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피해야 되는 거는 오트밀이라는 게 있어요. 죽같이 생긴 거. 그거는 저는 아무리 무슨 짓을 해서 먹어도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번 경험해보면 돼요. 자 그리고 점심은 학교마다 도시락을 싸가는 학교도 있고 급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도시락을 싸줘요. 도시락은 주로 샌드위치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도시락을 싸가지도 않겠지만 요즘 급식이 나오니까 샌드위치로 도시락을 싸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샌드위치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호스트 부모님들이 첫날 아마 물어보실 거예요. 샌드위치로 뭐 싸줄까? 못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그냥 제일 일반적인 잼을 싸주실 거예요. 잼 샌드위치를 싸주셔서 먹었어요. 근데 입에 안 맞는 것 같은데 돌아오면 또 물어보실 거예요. 어땠어? 그러면 또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있을 거죠. 그러면 샌드위치가 좋았구나. 그래 일주일 내내 샌드위치가 잼 샌드위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특히나 치즈를 넣어서 싸주신 날 치즈가 정말 강렬합니다. 여러분들 치즈가 이런 치즈가 있었어? 이게 치즈가 맞아? 이거 어디 양말 안 넣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얘기하면 돼요. Sorry I don't like it 하면 돼요. Sorry I don't like it. 그러면 빼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넌 치즈를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계속 이것저것 먹어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문화가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많이 먹질 않아요. 배가 안 고플 정도만 먹어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배가 이렇게 나와 좀 먹은 것 같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허기 앉을 정도만 먹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살이 쪘지? 나트륨이 엄청납니다. 엄청 짜요. 제가 페퍼로니 피자를 하나 먹었는데 바닷물을 한 컵 마신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짜잖아요. 짜면 뭐 먹어요? 탄산음료 마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크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 차이. 미국은 엄청 많이 한 번에 요리를 하신 다음에 그걸 얼려놨다가 여러 번 나눠드세요. 왜 코스트코나 이런 데 가면 냉동식품 진짜 발달돼 있잖아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이 뭐 조금만 운전해서 가면은 이마트 있고 홈플러스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한 30분 정도 차 타고 가는 거는 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1시간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사놔야 돼요. 한 번에 많이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냉동 음식이 발달돼 있는데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다음날 도시락으로 전날 먹었던 피자를 싸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친구가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엄마 나 어저께 먹다 남은 피자. 그럼 한국에서 엄마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뭐 먹다 남은 걸 줬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아니 애한테 먹다 남은 걸 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문화의 차이입니다.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땅덩어리가 큰 게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그 미국에 항상 총기 사고 문제가 많잖아요. 그 이유인즉슨 미국은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럼 경찰한테 전화해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럼 1시간 반 뒤에 갈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프 디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기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데 일부 또라이들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보는 거죠. 선의에. 아직도 그렇게 경찰이 도와줄 수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땅덩어리 커서 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 차이를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문화적 차이. 미국 화장실 본 사람. 어때? 뭐가 다르지? 한국이랑? 좁아. 아 그래 어디서 혹시 본 거야? LA에서 호텔? 아 그냥 일반 가정집이었어? 그 바닥에 뭐가 깔려있대? 그렇죠. 카페트가 깔려있습니다. 물 빠지는 구멍이 없어요. 물 빠지는 구멍. 그럼 어떻게 샤워를 할까요? 욕조가 있어야 되거든. 또는 샤워부스가 있어요. 샤워부스는 간단해요. 들어가서 문 닫으면 끝이잖아요. 욕조는 내가 들어가면 이거 샤워하면 다 튈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면 보면 샤워 커튼이 있으세요. 샤워 커튼을 싹 닫고 하면 돼요. 근데 너무 내가 역시 오늘도 힘든 하루에서 막 하다 보니까 샤워 커튼이 익숙치 않아서 욕조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바깥으로 빼서 물이 다 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청이는 어떻게 해야 돼? 물이 다 튀었어.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저번에. 가서 데려와. 데려와서 쏘리 하면 된다니까. 쏘리. 앞소리. 그러면 이쪽 케이크 그럴 거야. 아무렇지 아무 문제도 없네. 마를 건데 뭐. 그렇게 돼요. 여학생들도 머리 감고 수채구멍 막히잖아. 치우는데 휴지로 해가지고 싹 버리면 끝. 아무 문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물건은 가급적이면 만지고 싶으면 물어보고 물을 안 잡아주면 돼요. 함부로 막 만지다가 부서지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만지면 아무 문제도 없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물건을 호스트 동생들이 와서 막 만질 수도 있어요. 신기하거든요. 어디서 이런 우리나라 물건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막 분명히 내가 여기 도는데 봤더니 동생이 막 갖고 놀고 있고 막 어떤 친구는 탤런트 쇼 하려고 하모니카를 들고 왔는데 동생이 거기다 지문 다 묻혀놨다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 없고 본인이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는 캐리어에다 넣어서 잘 안 보이게 해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 펼쳐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자, 홈스테이 관련해서는 22페이지 한번 펴볼게요. 마지막으로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홈스테이 보면은 누가 한번 읽어볼까? 제가 안 지켰던 성훈아 거기 제일 홈스테이 꼭 지켜야 되는 것들 제일 위에 뭐라고 밑줄 친 거 두꺼운 것이 뭐라고 했지? 그렇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수영장 없어서 수영 어디서 하니? 와가지고 어저께 13번째 방에서 잤는데 좀 춥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비교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잊지 말고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미국은 밤에 잠을 좀 일찍 잡니다. 물론 고학년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학년들은 8시, 9시면 자요. 처음에 적응 진짜 안 될 거예요. 왜? 우리 12시까지 공부하다 자잖아요. 그죠? 학교를 불태워서 자잖아. 그잖아. 근데 8시에 자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아침 일찍 일어나요. 하루가 일찍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 생활 열심히 하고 한국 돌아오려면 바른 생활을 합니다. 10시 되면 자고 아침 6시입니다. 딱 2주가 2주.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그거 잘 적응하면 되고요.
그리고 돈 내는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혹시라도 뭐 어떻게 외식을 하러 갔는데 돈을 내야 됐다 그러면 인솔 선생님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홈스테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홈스테이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페이지부터는 캠프 생활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 캠프 생활, 자, 여러분들이 가는 캠프는 스쿨링 캠프라고 하는 캠프입니다. 뭔 말이냐면 그냥 학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제일 빠르세요. 우리 학년에 맞춰서 위아래로 한 학년씩 조정이 될 수 있고요. 뭐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 영어 실력과는 전혀 무관하고요. 그냥 이제 저희가 배정관을 따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래 친구 있는 반에 배정이 돼서 수업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걱정이 되죠. 아, 나 영어 한 번도 못하는데 무슨 수업을 듣나.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도 얘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뭘 배우나.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너 또래 친구들이 이런 걸 배우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걸 한번 읽어보고 얘기를 계속 들어보고 또래 친구들하고 노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또래 친구들하고 놀면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와가지고 양자역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학생들 막 와가지고 막 그렇지 않아요. 여학생들은 주로 누구 잘생겼지 않니, 얘가 얘 좋아한대, 진짜 좋겠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남학생들이 얘기도 안 해요. 가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치? 가서 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내가 부족한 부분들도 알게 되고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해주면 되고요. 학교 생활에서는 이것만 좀 명심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친하게 지내고 그런 건 좋지만 과도한 신체 접촉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남학생들 막 침을 한다든지 여학생들 막 손잡고 화장실 간다든지 둘이 같이 한 통에 들어가 있는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거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런 것들은 삼가해 주셔야 되시고요. 자,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는 또 하나 간혹 뭐 같이 간 한국 친구도 그렇고 현지 친구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안 해야 돼요. 그것만 딱 우리 친구들이 도와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냐. 저희가 한국 음식을 주에 한 번씩 제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먹어요. 김치를 먹다 보면 냄새가 나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냄새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몇 때문에 기분 나빠 죽겠어요. 왜 그래 했더니 저희 김치 먹는데 뒤에 와서 이렇게 했어요. 그게 근데 냄새가 나서 이런 건지 갑자기 더워서 이런 건지 파리가 날려서 이런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닌 이상. 우리가 그거를 먼저 나서서 오해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오더니 선생님 얘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요. 저한테 자꾸 뭐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했더니 몰라요. 제가 못 들었는데 제 이름 제임스 얘기하고 낫굿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들으신 거를 그대로 다시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영어도 우리 친구들 그 친구가 한 얘기를 그대로 들어서 선생님한테 리피트를 다시 해줄 수 있으면 선생님이 그거는 확인해 줄 거예요. 인종차별 진짜 한 건지 아닌지.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이름 잠깐 나오고 뭐 굿인데 안 굿 뭐 이런 거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자기한테 뭐라고 한 거라고 오해를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학교 생활 자체는 너무너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나진 않아요. 공부가 재밌으면 우리 다 하버드 가야죠. 그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영어를 계속 듣고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예, 어머니. 예, 고등학생이라서 고등학생 맞춰서 저희가 배정해 드릴 겁니다. 부담 안 되는 선에서.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6페이지에 보면 홈워크라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펌북이라고 해서 워크북을 여러분들께 다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같이 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미국에 도착하면 호스트 집에서 한 3일 지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거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른이고 애고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만나서 예 반갑습니다 하고 나면 한 3일쯤 되면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때 대화거리를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숙제책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주로 뭐 호스트 가족 인터뷰하기, 좋아하는 레시피 적어보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은 잘해서 완료를 하면 저희가 캠프 끝나고 상을 줄 거기 때문에 꼭 완료해서 그 상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자, 27페이지부터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참가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이거는 꼭 우리 친구들 10번 이상씩 읽어주길 바라겠습니다. 꼭 읽어야 되고요. 자, 제일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인솔교사에게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 딱 적혀 있죠.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잊으시 마시고 인솔교사들에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홈스테이 가족의 일정이 우선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말에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다른 일정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홈스테이도 종종 계세요. 그래서 데려가시겠다는데 저는 우리 같이 캠프 온 애들하고 같이 하는 액티비티 하고 싶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도 우리 부모님하고 일정이 우선이잖아요. 그거 잊지 말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어떠한 일이라도 반드시 사전에 홈스테이 부모님과 인솔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무슨 얘기냐? 실제로 작년쯤이었는데 우리 친구가 방과 후에 집에 갔더니 좀 무료했나 봐요. 그래서 편의점을 찾겠다고 혼자 나갔던 적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네, 여기 나가서 세븐일레븐이 골목에 있고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로 나가면 안 되고 무단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호스트 친구랑 같이 간다. 같이 다니고 그건 얼마든지 가돼요. 근데 혼자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사고를 부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 명심해야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자, 비교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집안일을 도와드리는 거 일반적이라고 적혀있는 게 뭐냐면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방 정리 정도 그런 것들 도와주시면 진짜 너무 이뻐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해야 되고요. 자, 액티비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건 막 피곤하다고 막 빼달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액티비티도 열심히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28페이지에 보면 민간 외교관이라고 딱 큰 게 적혀 있죠. 여러분들 이제 공항에서 추적장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국가대표입니다. 대한민국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면 대한민국 학생들 좋다. 못하면은 왜 저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저보고 사요나라라고 하면서 일본인 흉내 내면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혼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절대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요즘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입이 정말 거치잖아요. 그죠? 개를 안 쓰면은 최상급이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거 캠프 기간 동안만큼은 자제를 시킬 겁니다. 꼭 협조를 해줘야 되고요. 그 밑에 please excuse me, yes please, thank you, you're welcome, I'm sorry 적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정도만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자, 호텔에서의 매너는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저희가 진행을 드릴 거고요. 비행기에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짐을 실을 때 절대 무거운 짐을 여러분들이 끙끙대면서 넣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꼭 인조 선생님이나 제일 더 좋은 거는 승무원을 꼭 찾으세요. 그래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짐을 실거나 실제로 무거운 짐을 꺼내다가 앞승경 목에 떨어져서 큰일이 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거는 명심을 해야 되고요. 자, 29페이지에 보면 귀국조치 사유에서 도벽, 흡연, 음주, 마약, 폭행, 욕설에 연루될 시 귀국조치 시킬 수 있다는 서약서들을 여러분들이 다 서약을 하실 건데 여기 이거랑 연관된 친구들은 아무도 없죠? 혹시 저 담배를 핍니다. 있나요? 담배 핀 친구 실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데려갔던 준우라고 있는데 저한테 오더니 인천공항에 선생님 마지막 한 대만 피고 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데리고 가서 한 대 피고 다 빼서 버리고 갔어요. 저랑. 아직도 연락해요. 지금 이제 대학 갔는데 그런 친구도 있었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자, 30페이지의 서약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읽어보시고 서약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시고요. 31페이지에 탤런트쇼 있습니다. 자, 탤런트쇼 때문에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탤런트쇼는 3주 내지 6주를 우리를 위해서 고생해 주신 호스트를 위해서 한 3분 정도만 민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뭐 할 게 없다. 안 하면 돼요. 할 게 있다 하면 돼요. 안 하는 친구들은 보통 감사편지 읽어요. 근데 감사편지도 읽고 싶지 않아. 안 해도 돼요. 보통 친구들이 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아이다호에 아주 유명한 설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이었는데 탤런트쇼에서 줄넘기를 했어요. 줄넘기 했는데 2번 돌리고 걸려서 들어갔어요.
울면서 들어갔어요. 제가 계속 더 해도 된다. 이거 무슨 줄넘기 대회 나는데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달래줬는데 그 정도예요. 탤런트 쇼라고 막 거창한 뭐 여러분들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시면 네이버 카페를 저희가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아무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요거는 도착해서 사진이 첫 올라가고 나면은 제가 문자로 주소를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럼 가입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이때 닉네임 설정을 꼭 우리 학생 이름 또는 학생 이름 아빠라고 해주셔야지 무슨 가을아치 뭐 조자룡 이런 거 적어주시면 제가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는지를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저 닉네임을 그렇게 달아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학생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가교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진을 정말 많이 찍을 거기 때문에 돌아오면 앨범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앨범을 만들어 드릴 거라 우리 특히나 좀 나이 있는 친구나 여학생들 앞머리가 이게 제대로 안 말리면 절대 사진을 안 찍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막 벽쪽으로 막 싫다고 막.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할 거고요. 정말 그러면 부모님께 상의를 드릴 거고요. 남학생들도 이러지 마세요. 초상권 있잖아요. 이러는데 초상권 없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제가 더해갔던 동화라는 친구가 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사진을 다 이러고 찍었어요. 진짜 한 달 내내. 그래서 제가 앨범을 만들었는데 다 이런 사진인데 아버님께서 원래 당신께서 그러셔서 애가 그런 거라고 이해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드렸어요. 네, 그렇게 낼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뭐 이제 현지 학생들 뭐 연락처랑 이런 거는 다 받아와서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께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잘 마치고 돌아오면 저에게 정말 가장 큰 선물은 그간에 느끼셨던 말을 담아서 후기를 적어주시는 게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꼭 좋은 말만 안 적어주셔도 되시니까 돌아오고 나면 그렇게 후기 작성을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벌써 많이 돼서 투어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오늘 좀 늦게 오신 분들은 저희가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서 그 링크를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링크를 보내드릴 거고 그거 보시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또 전화를 드려서 놓치신 부분들은 저희가 메꿔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돌아가시면 되시고. 자, 투어는 일단 LA 투어랑 IB 투어가 있습니다. LA 투어는 첫날 이제 LA에 내려와가지고 홀리우드 다운타운 투어를 할 겁니다. 거기 명예의 거리도 갈 거고요. 거기 이제 뭐 미키마우스랑 뭐 마이클 잭슨 이런 거 있고, 저 이병헌 씨 손자국도 있고, 안성기 씨 손자국도 있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저녁을, 한식을 먹을 거고요. 둘째 날은 너츠베리 팜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테마공원을 갈 겁니다. 거기서 우리나라 롯데월드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근데 롯데월드에 있는 티익스프레스는 거기서 그냥 껌이에요. 그거에 몇 배 이상 되는 이런 롤러코스터들을 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고기 뷔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일차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서 또 엄청 재밌게 이렇게 놀고 저녁에는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2월 2일 날 출발해서 한국에 도착하면 2월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놀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IB 투어 같은 경우에는 첫날에는 뉴욕으로 넘어가는 데만도 6시간이 걸리세요. 그래서 도착하면 밤이기 때문에 별다른 활동이 없고 그냥 저녁 먹고 들어가서 일단 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일정이 시작되는데 일단 보스턴으로 내려와서 학교들 구경을 할 거고요. 하버드, MIT 이런 데들 보고 그렇게 해서 보스턴 쪽에서 일정을 마치면 다시 뉴저지로 갈 겁니다. 그래서 뉴욕 쪽에서 다시 거처를 마련해서 나머지 기간은 소화하게 될 거고요. 뭐 유펜도 가고 콜롬비아도 가고 프린스턴도 가고 여러 학교들 가는데 학교는 좀 변경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간 다음에도 할 거고요.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뉴욕 시티 투어까지 하는 일정인데 뉴욕 시티 투어 때는 보통 저희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랑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타임스퀘어를 가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랑 자유의 여신상은 자유의 여신상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배 타고 앞에 가서 보는데 날씨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뉴욕이 요새 겨울에 굉장히 좀 많이 추우세요. 재작년은 엄청 추웠는데 작년은 조금 덜 추웠어요. 근데 좀 왔다 갔다 하시고 뭐 눈보라도 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날씨가 안 좋으면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로 대체해서 진행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래서 IB 투어 가는 친구들은 특별히 더 방안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치고 돌아오면 이제 4일 아침에 출발하고 5일날 한국에 돌아오는 일정이 돼요. 그래서 전 일정 다 두 투어 모두 호텔에서 생활을 하게끔 할 거고요. 호텔도 배정되면 배정 아니면 뭐 연락처 다 알려드리고 거기서는 와이파이 뭐 자유롭게 사용하는 거 가능하시니까 얼마든지 연락하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투어 중간에는 사진만 올라갈 거고요. 일기는 따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좀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달렸는데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거 좀 아직 잘 모르겠다 혹시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네, 제가 설명을 아주 잘 드렸나 봅니다. 예, 아무튼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다워 팀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출발하는 당일에는 절대로 늦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오후 시간이고 저기 집회하고 있고 막 난리라서 많이 늦으셔도 저희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출발하는 날만큼만은 꼭 여기 나와 있는 2시 반까지 인천공항 제2터미널로 와주시면 저희가 수속 진행 도와드릴 거고요. 자, 우리 인소 선생님들 잠깐 일어서서 인사만 드릴게요. 우리 이제 가실 선생님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좋으신 분들이고 저희가 미모로 뽑은 거 아닌데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들만 뽑히셨는데 아주 잘해주실 거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꼭 모든 걸 맡겨야 됩니다. 자, 인사 한번 드리고 네. 인사 한번 그냥 인사 네. 앉아주시고요. 저는 한국에 남아서 우리 여러분 어머니들께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힘드신 거 고민되시는 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1도 참지 마시고 바로 연락을 주시고 제가 최대한 빨리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결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잘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마지막 날까지 우리 친구들 출발하는 날까지 이제 다치거나 감기 걸리거나 아프거나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려가는 거듭거리도 꼭 신경 써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1월 8일에 인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